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여당 연천에 참석해서 한 발언, 여야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 작심 발언이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야당에서는 협치 발언 포기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저는 이게 무능한 그 권력의 네. 뻔뻔함과 오만한 현실 부정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 실제로 뭐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어떻게 그 정권을 뺏어오지 않았으면 아찔했다. 그리고 야당과 언론 24시간 동안 정권 욕만 한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기능을 하는 예. 거고 야당도 견제와 균형의 그 원리에 의해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것 자체를 부정하면서 막연하게 이렇게 그 전 정부 탓이라든지 야당 언론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예, 실제로 1년 6개월 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가지고 네. 근거를 가지고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난 1년 6개월 동안에 국민들은 지금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각종 뭐 경제와 민생의 수치는 가장 최저에 지금 떨어져 있고. 예. 그럼 뭐 저기 이태원 참사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저기 오송 지하 참사라든지 예. 잼버리 사태라든지 또는 그 해병 그 대원 그 사망 사건 외압 의혹 등 해서 각종 의혹들과 양평고속도로 등 각종 예. 의혹들 민생 경제 파탄 이것이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예. 국민들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 윤석열 정부의 이런 실정들 때문에 오히려 더 아찔하다고 느끼는 것은 국민들이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지금 현재 경제나 민생의 지표라든지 뭐 수출, 내수 다 부진하고 있고 각종 지금 의혹들은 터지고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도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대단히 높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은 해결할 수 없는데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다 보니까 예. 이것을 누군가의 탓을 하려고 희생양을 누군가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네. 전 정부 탓, 야당 탓, 언론 탓, 시민단체 탓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오염수 방류 이후서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어제 처음 나왔습니다.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는 거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렇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이 100이다라고 주장한다. 괴담이나 가짜 뉴스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국민들 앞에서 밝히십시오. 왜 밝히지 않고 찬성도 지지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 국회의원 연찬에 가서는 저렇게 발언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통령이면 국민을 통합시켜서 뭐 경제나 민생을 살리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면은 어떡합니까? 이건 결국은 뭐랄까 이렇게 그 총선에서 승리하고 또 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행전 비대위원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과학자가 누구냐라는 부분하고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나라가 중국, 북한 외에 몇 개 나라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좀 남태평양의 나라들도 다 몇 개 태도를 나라. 바꿨죠. 예, 이렇게 얘기를 네. 하고 계시고 그런데 왜 민주당이 그러는 거냐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알프스의 성능과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30년, 그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 그리고 예. 원전을 설계한 그 설계자 예. 또 30년 동안 방류할 것이 아니라 거의 100년이 걸린다라고까지 얘기도 했고요. 이 오염수는 희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이 아니고요. 네네. IAEA의 발표는 알프스를 통해서 정화해서 내보내는 그 절차가 예.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아.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 도쿄 전력의 직원들조차도 이 도쿄 전력이 오염수 방류와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도 발표도 했어요.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 게 아니라 알프스
처리기로 처리한 오염수일 뿐이고 그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게 IAEA의 발표입니다. 그렇죠. 처리하는 과정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과학이라는 과학적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IAEA 보고서에도 분명하게 이것은 이 보고서는 일본이 제출한 자료와 예. 현장을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특히 이 해양 투기의 방법에 대해서도 일본이 선택한 것이고 이 해양 투기의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정치, 사회, 환경적으로 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라고까지 보고서에 적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과학적이고 안전하다고 하면 우리가 늘 하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주변국들은 저 인류들이 우려하고 있는 해양 투기 방법을 선택하느냐? 네. 일본 자국 내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왜 않느냐라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차별 부탁인데요. 네. 단 한 명의 과학자라도 민주당에서 좀 데리고 나오면 좋겠어요. 정말 단 한 명도 왜 예, 단 한 예. 명도 못 데리고 나오세요? 자, 그러니까 아니 왜 못 의원님. 데리고 나오세요?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학자입니다, 주장하는 학자. 숫자, 학자도 네. 저희 예. 민주당에도 학자분들 오셔갖고 그렇게 저기 문제가 아니, 있다고 그 주장하는 이름을 분들 얘기해 계시고 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좀 이름을. 몇 가지 이름을. 말씀을 네, 드리잖아요. 그 원전을 설계한 분조차도 예. 이게 30년이 아니라 100년이 걸린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4월 13일 날, 21년 4월 13일 날이 일본이 방류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에요. 네. 바로 그날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보도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건 예. 단호하게 반대한다라고 그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 거고요. 예, 예. 그리고 그때 그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반대 결의안 채택한 거죠. 그래서 네. 지금 현재의 고대리 기준은 민주당은 방류에 반대하는 것이고 정부와 여당은 찬성하는 것이죠. 그거는 정확한 팩트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다음에 그 21년 4월 13일 방류를 결정한 날에 그 유엔의 인권 최고 대표 사무국에서도 성명을 발표해서요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10월 달에 런던 협정과 런던 의정서 총회가 열립니다. 네. 거기에 이 일본의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안건으로 올라가요. 예. 이 안건으로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것이 바로 21년 4월 달에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런던 의정서 1조에 해당하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결정이 되면 방류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런던- 윤석열 정부의 지금 의지와 태도가 대단히 중요한데 지금처럼 IAEA의 의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무나 안 된다는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9월 셋째 주에 검찰에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검찰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있었나 봐요. 대체적으로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연찬회에서 사실은 한 2시간 동안 토론하는 과정에서 네. 딱 2명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예. 그 저기 서른 의원하고 그 양경수 의원 2명이 했다는 것인데 서른 의원이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가 심청이처럼 인당수에 빠져야 왕비가 될 수 있다. 그 말인데요. 예. 그러니까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 하겠으니 당당하게 임해라. 여기에 아. 이제 방점을 두고 얘기한 건데 예. 원래 뭐 대선 경선 때부터 초지일관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새로운 내용은 사실 아닌 그런데요. 거고요. 검찰 영장 청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체포영장 수할 그렇다면서요. 것이라고 보는데 예. 그것도 이제 이런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 검찰 수사 준칙에 보면 네. 그 소환 날짜는 피의자랑 조율하게 되어 있어요. 아, 조율하게 예.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뭐 30일 날 출두하라는 것을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확인을 해서 그럼 24일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또 그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러면 9월 1일부터는 정기 회의니까 예. 30일 날 일정이 있고 그래서 본회의가 없는 9월 셋째 주 9월 1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가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9월 4일 날 출석하라고 또 검찰에서 예.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 예. 아시겠지만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가 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본회의. 네, 네. 근데 그 전날이잖아요. 아. 그러면 이제 그 서로 조율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국회의 기능도 대단히 중요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네. 그러면 사전에 그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당대표와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하필이면 9월 4일 날 그렇게 예. 나오라고 통지하는 저희는 그 윤석열 검찰에서 수사진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왜냐하면 9월 11일 날 나가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국회 뒤에 숨으면 되죠. 못 네. 들어 저렇게 꼼수를 피세요. 예. 소환 일자 조율하는 건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다니면 예. 직장 다니면 주말에도 나가고 예. 이렇게 해요. 예. 지금 당대표시고 9월 4일 통지한 9월 4일은 월요일이고요. 대정부 질문을 화요일부터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날 중요한 그 조율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하필 그 중요한 그 야당 169석의 야당 대표가 그 중요한 대정부질문 앞선 그 전날 예. 소환할 필요가 뭐가 있냐죠. 9월 10일 날 나가겠다고 하는데 네, 네.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저는 이게 특권 검찰한테 의식이죠. 똑같은 잣대로 수사도 예. 일반적인 피의자와 같은 잣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왜 이재명 대표만 1년, 2년 먼지털이식 수사를 합니까? 수사를 하다가 물증이 안 나오고 그러면은 예. 무혐의 처리하고 종결해야죠. 네. 하다못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도요. 특검에서 70일 만에 수사 종결했습니다. 예. 언제 종결하실 겁니까?